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박수를 쳐야 되나? 제 채널명이 용큐짱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큐는 진짜 짱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또 15%가 또 팍 올라가지고 계좌가 뜨뜻하니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낮인데 항상 낮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좀 부담되는 게 이 왁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안 그래도 살벌한데 좀 심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대충 이제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 거 면상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면상을 보지 않고 화면을 보지 않고 이제 라디오 같이 듣는다고 하더라고.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 그 편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팁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간밤에 15%가 올랐습니다. 그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이제 17.93, 그리고 이제 애프터장 마감 기준으로 18.03달러, 18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미쳤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6달 동안, 최근 6달 동안 300%가 올랐더라고요. 299.33%. 그러니까 최저점이 3.04달러였고 최고점이 18.03이니까 엄청난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6달이 이 3.04의 기준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보다 좀 더 오른 상태에서 3달러까지 밑으로 떨어졌다가 18달러까지, 그러니까 3 곱하기 6은 18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이 이유, 이 상승의 이유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사실 모르니까 가을바람님이랑 올랜도킴님 이런 분들, 아이온큐 다루시는 분들 거를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짐작되는 원인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봤을 때 뭐 인수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논문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몰캡 비즈니스 자체의 뭔가 상승, 그러니까 항상 상승장에서는 그 스몰캡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모든 주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조금씩 이제 트렌드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서,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러셀 3000에 편입이 돼 있고, 러셀 3000에 들어가자마자 결국엔 러셀 2000에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러셀 3000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러셀 1000과 러셀 2000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러셀 1000은 이제 상위 시가총액 상위 1000개, 미국 시장 전체.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전체 3000 중에서 그 러셀 1000을 제외한 1001등부터 3000까지의 총 2000개를 러셀 200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온큐는 어쨌든 러셀 2000에 속해 있습니다. 상위 1000개 기업은 아니고 이제 하위 2000개 중에 하나다. 빨리 러셀 1000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투자를 받는 전체 그 자산의 비중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이런 러셀 지수들만 봐도, 러셀 2000, 러셀 3000 이런 지수들만 봐도
어느 정도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얘네들이 상승할 때 아이온큐는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요 정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그런 스몰캡 비즈니스들도 엄청 많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저의 매수가는 9.4달러에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100달러가 돼도 저는 전체 자산이 6억으로밖에 안 늘기 때문에, 물론 6억 엄청난 숫자고 미친 투자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10배가 뛰는 이런 주식은 거의 사실은 레전드급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단하지만, 어쨌든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수준은 아닌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포트폴리오가 일단 아이온큐가 제일 많기는 해요. 거의 원래 이제 6천만 원, 그리고 TQQQ가 3천, SOXL이 4천. 진짜 미친놈이죠. 그 변동성이 엄청난 애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TQQQ랑 SOXL이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해서 거의 회복의 말미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면 걔네들을 조금씩 또 익절을 하면서 아이온큐가 그때 또 아마 빠질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무슨 6개월 동안 300%가 올랐는데 또 계속 오르기만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더 계속 미친 듯이 오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정이 왔을 때 한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옮길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수 당연히 오를 거고, 뭐 반도체, 미국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오를 거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이온큐가 더 안전하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잡단 여러가지 그 옵저버를 띄워놨다고 해야 되나요? 정찰병들 뭐 한 주씩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은 의미가 없고, 여튼 저의 플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비중을 아이온큐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또 좋은 주식들이 보이면 걔네들은 그냥 약간 짤짤이 개념으로 몇 개월 정도 보고 이렇게 돈을 넣어갈 생각이고, 제가 이번에 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뭐 물론 국내 국외 신경 안 쓰고 막 한다지만, 저도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좋은 유튜버들의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걸러내면서 정보들을 어쨌든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좀 짜증났던 부분들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모두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상품화해서 경기 침체 진짜 올 거다,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또 약간 진짜 날파리처럼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요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강조하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막 사야 된다 이렇게 난리치고, 그런 굉장히 가벼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몇 개월간 시장이 바닥을 찍으려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22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도 초, 그러니까 5월 이전까지 정말 너무 많았고, 그 이후에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도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어떤 건지를 아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침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완전히 다 소비 심리고 뭐고 다 가라앉아가지고 공급망도 안 풀릴 거고,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2분기 연속으로 뭐 마이너스일 거고, 뭐 이런 얘기들 정말 근거도 없이 계속 해대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다 보신 다음에 다 속아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채널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시는 게 수익률에 더 좋습니다. 저의 경험상. 뭐 제가 배격했던 그 채널들, 그리고 추천했던 채널들은 나중에 정말 제가 채널별로 정리를 해서 또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해서 이게 거시경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이렇던데 이렇다던데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 그분들한테는 어떤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낫다.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진짜 그냥 대놓고 말해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 들리면 그냥 무조건 사면 되긴 하거든요. 버핏도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하여튼 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많이 사지 그때 팔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이 팔아서 현금 비중이 높다든지 그러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이제 그냥 신경을 좀 쓰고 싶다 한다면 일단 현재 한 최근 3년간 시장을 강타한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시장의 최대 이슈는 코로나였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랑 이제 맞물리는 그런 시장의 히스토리를 꾸준히 체크를 하셔 오셨어야 했고, 몰랐다면 그걸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컨디션 체크를 다방면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인 거죠. 금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이 차에서 기름을 구입을 하고 그걸로 막 다니면서 소비를 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뭘 사 먹고, 뭐 쓰레기를 버리고, 뭐 이런 모든 일상적인 패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기는 했었잖아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소비를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번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더 심해지기도 하고, 투자를 잘 못해서 시장이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또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확 쪼고, 그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물가랑 미국의 노동시장.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하면,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말은 실업률이 낮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놈들이 노는 놈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일을 안 하고 있는 한량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이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힘들다는 거니까. 일반 민생이 힘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 노동시장이 좋아요. 계속 안 노는 거죠. 그냥 그 말인즉슨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할 자리도 많이 생기고 별로 타격도 없고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그냥 코로나 그냥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고 뭐 살만하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굉장히 건전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금리 계속 때려도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를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리를 잘 안 낮추게 된다.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 파월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금리를 왜 그러면은 인상을 하느냐, 시장에 많이 돈이 풀렸잖아요. 그게 다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이 유지가 되면 이것도 어쨌든 소비에 있어서의 민생의 불안한 요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죠.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되고 그 전까지 노동시장이 계속 강하다면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 이 기조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금리랑 시장이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참 특이한데,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인상한다고 할 때 겁먹고 시장은 떨어졌다가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야, 또 금리 인상하네, 이번에도 인상해? 이번 FOMC에서도 연내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인상 늦출 생각 없다,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뭐 다 아는 얘기잖아 이러면서 계속 시장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금 지금 전 세계 미국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살만하단 말이야? 기업이 이렇게까지나 건재하단 말이야? 그럼 나 사야지. 왜냐? 계속 기업들의 이윤은 더 늘어날 거니까.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면 실적이 다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잖아. 그럼 나 실적 좋아질 것 같은데, 기대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투자 주체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금리 인상의 시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동안 계속 시장은 올랐다는 것이 이제 캠피셔의 책에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뭐 이런 책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썰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 데이터로 거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제 친구들한테 몇몇의 친구들한테는 직접 사서 보라고 링크까지 주고, 뭐 제가 선물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책에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상승장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금리를 인하를 실제로 할 때 그때 이제 떨어집니다. 이거 중요한데,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는 또 시장의 그 호재거든요. 어쨌든 아실 거예요. 금리 인하하겠다 이러면은 빅테크들 일단 세금 감면되는 거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판단하고 그때 또 바짝 올라요. 근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점의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플랜을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것이고 제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시장이 정말 끝도 없는 그 휘황찬란한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억누르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 거의 꿈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알게 된 생각이고 실제로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는 이제 저의 거시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뷰가 있다. 이 인간은 엄청 낙관적인 놈이고 캔피셔도 낙관론자 중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낙관론자. 세상이 망하더라도 캔피셔는 아마 계속 주식시장 오를 거라고 외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놈을 추종하고 있는 미친놈 하나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는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아이온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렴 뭐 어떻겠습니까? 아이온큐는 뭐 잘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떨어지면 매수한다는 생각 하에 계속 들고 있고 어쨌든 아이온큐 주주분들이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 하여튼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을 텐데 여러모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큰 돈을 바로 여기에 넣는 거는 솔직히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쭉 가지고 가시고 새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조금씩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다들 성투하시고 감사합니다.